예,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6일 뒤죠. 16일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대신 읽었던 유영하 변호사도 그 후보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진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쫓아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정 변호사님, 화면을 좀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혐의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많이 엮여 있으니까.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번 공천 관여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렇게 혐의 유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을 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 하는 우선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의견을 자기가 제시하는 건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선거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집행을 안 바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 전에 사면이 있게 되면 또 처벌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좀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장혜철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공병호,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는 국론 분열, 계파 정치 등 지원자 부적격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론 글쎄 공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옥중 서신까지 공개해서 대신 읽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 제1야당 비례대표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공병호 위원장은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혜나 또 불이익도 없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심사, 면접을 공정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론 분열이나 계파 정치 등 부적격 조건이 있다는 말을 굳이 먼저 한 것은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미래한국당과 별개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친박과 비박들의 핵심들을 상당히 많이 물갈이를 해가면서 이 계파 정치의 색깔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공천의 효과가 일거수의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다시 친박이냐 비박이냐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 또 정치권에서 재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나름대로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본인 스스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 진정성이 입증되려면 그 자필 서신을 대신 읽은 유영하 변호사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번에는 본인이 백의종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이 서신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도 더욱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장혜철 변호사처럼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는 당연히 또 옥중 서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공천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뚜껑을 열어보면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